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제 앞자리가 확실하게 바뀐 저는 여도원입니다. 그 잘하는 숫자의 공개 참 좋네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어제 생일 축하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아니면 또 어디서 그렇게 생일 축하를 받겠습니까? 어제 다시 그 실시간 채팅창 이렇게 열어보고 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가 횟수로 4년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또 연말을 맞이하여 또 새삼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쭉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침 어디서 이렇게 하울링이 밖에 엄청 스피커가 큰 거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오늘 뉴욕 증시 밤사이에 좀 약간 쉬어갔어요. 어제 저희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했을 때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거지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이제 밤새 발표됐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좀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재화 부분이 또 반등해서 약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도비의 내년도 매출에 대한 하향 전망 소식 가운데 주가가 10% 넘게 급락을 했고요. M7 종목 가운데서는 일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제외하고는 좀 쉬어갔습니다. 자세한 사항들 월가 뉴스레터 담아서 YN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한 주 동안의 이슈들 요목조목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신나죠? 너무 심납니다. 심란하다고요? 너무 심란합니다. 신납니다. 약간 싫은 것 같아. 아이 있는 집들은 주말이 싫다면서요. 주말. 차라리 오늘 또 어디 가야 되나? 일하는 평일이 좋다면서요. 추울 땐 또 어디 갈 데도 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잠실이면은 뭐 롯데몰 자주 가시겠네요. 네. 롯데월드 뭐 이렇게 네. 키워본 적도 없지만 잘 알죠? 예,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이 너무 야, 풍성해요. 진짜 저보다 많이 아시는데. 10천만 하면 돼. 맞아. 어이씨, 한 놈. 준비되어 있는 여자. 준비되어 있는 모두가 여자. 준비되어 있다. 예. 나에게 오라. 자, 오늘 월가 뉴스레터 한번 열어볼 때 시장 상황이 근데 사실 이렇게 하락을 해도 다들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하락쯤이야? 아니에요. 물가 지표 때문에 좀 걱정해요. 그렇죠. 예, 오늘 뭐 최근에 사실상 시장에서 좀 약간은 묘한 분위기가 조금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그런 모멘텀은 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트럼프 정권이 나오게 되면 이제 2기가 내년에 출범이 되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그리고 여러 가지 감세, 그러니까 이제 뭐 법인세 인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그 여러 가지 그 방향성 자체에서 사실상 금리 인하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번 FMC에서 이제 25bp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25bp의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많이 이제는 25bp가 나오겠구나 이러고 있지만은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금리 정책이나 어떤 방향성은 금리 인하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10년물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네. 지금 이 트럼프 정권이 트럼프 이제 당시 당선자가 이제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네. 이제 10년물 국채가 그냥 팍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팍 튀어 올랐던 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관세나 아니면은 뭐 법인세 이러한 관련해서 시장에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좀 녹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묘한 기운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 또는 뭐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조금씩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또 해석이 많다 보니까요. 자, 그 부분 제가 좀 모아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뭐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빠졌고, 특히나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일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44% 하락을 했고요. 자, 구글 최근에 좋았었는데 이틀 연속 거의 뭐 급등을 했다가 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테슬라도 쉬어갔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애플은 또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애플도 오늘은 좀 쉬어갔나 하지만 장중에 어제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어제 조금 쉬었죠? 예, 어제 이제 사상 최고치 찍고 내려오지만은 뭐 지금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지도 같이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다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실적 발표 기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여러 그런 상황의 경기에 대해서 일부 좀 우려하는 그러한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흘러갔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다우존스도 0.5% 하락했고요. 지금 나스닥 0.66% 하락했고 S&P 500 0.5%, 러셀 2000 지수가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1.32% 하락을 했고 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또 변동성을 줬는데 어제 뭐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 뭐 20% 가깝게 뭐 15% 하락을 했고 뭐 일부 뭐 큰 조정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구글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칩, 이제 차세대 칩이 뭐 발표됐다, 근데 이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그 전에 이제 좀 이끌어갔었던 양자 컴퓨팅 관련된 테마주들이 크게 뭐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뭐 양자 컴퓨팅 조정 받아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 뭐 이런 많아요. 분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네.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지금 주가가 한 20 몇 불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아이온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9.99달러로 오늘 종가 마감했네요. 세일하는 것처럼 네, 29.99. 끝자리가 저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세일하는 거죠. 네, 연말 세일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대를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한 200불까지 갈 거야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150불까지 갈 거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크게 이제 조정을 줬던 부분이고요. 이게 너무 변동성이 커서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뭐 그리고 이제 적자 기업이잖아요. 이게 결국에 제가 사실 양자 컴퓨팅 보면서 제가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전에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막 이제 올 것처럼 그쵸. 당장에 올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뭐 그때 그때 난리가 막 무슨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뭐죠? 로블록스?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메타버스 해가지고 게임주부터 해서 그 하드웨어주부터 해가지고 뭐 하드웨어 기기주부터 해서 네. 뭐 그때 당시에 메타 플랫폼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당장이라도 올 것처럼 했다가 다 완전히 꺼졌으니까 양자 컴퓨팅도 당장 뭔가 상업적으로 될 것 같다가 꺼질 거예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ETF가 나왔더라고요. 그 미국 그 이런 아이온큐 뭐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뭐 알파벳도 들어가 있고 이런 ETF가 또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테마로 그냥 꺼지를 그런 상황이 아닌 건가? 메타버스 당시 나왔을 때 ETF 엄청 쏟아졌었어요. 저도 그때 중에 하나 샀어 제가 심지어 메타버스지 앞으로는. 아니 그나저나 이제 마크 주커버그도 이제 트럼프 라인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예. 나도 있어 형님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여러분 양자 컴퓨터 쪽이 이게 뭐 단순 테마로 반짝 올랐다 사라지게 될지 더 갈지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AI처럼 진짜 한 2년 3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은 저희가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바로 볼까요? 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후에 증시 흐름이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걱정할 만한가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뭐 메타버스 이야기 좀 처음에 나왔는데 구글과 삼성의 합작으로 한 XR 기기가 출시됐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랑요? 예,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XR 기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애플의 비전 프로를 잡겠다. 야, 요걸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 초부터 얘기가 나왔군요.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이제 사업 분할 계획에 오늘 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뭐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TV 사업 그리고 스트리밍 사업 자체를 이제 분할하겠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러한
많은 스트리밍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 사업 분할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하나의 어떤 뭐 이 산업계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성장과 지금의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 이때 어떤 현금 흐름, 이런 부분을 좀 떼서 네, 각자의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측정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뉴스를 통해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중국에서 추가 인력을 채우겠다라는 소식까지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핵심 헤드라인 5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자율주행, 제가 최근에 저희 월모부를 매번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냄새를 좀 잘 맡잖아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자율주행에서 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냄새요? 2025년에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제가 뭐 리비안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뭐 했지만 자율주행이 요즘에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약간 보면 가지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면 GM은 오히려 그쪽을 다 로보택시 분야를 안 하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 일론 머스크가 되면서 이거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이게 첫 번째 과제다라고 네네. 이야기 나오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자율주행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제 뇌피셜, 제 뇌피셜인데, 어느 정도 미 정부에서는 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나 아니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시기가 일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내가 숟가락 얹을 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뭐 100억 달러 투자했다 뭐 이런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는 내가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할 때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완전히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이런 주식과 같이 인생 여행 중이라는 분이 냄새 좀 늦게 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미 그래요? 다 폴폴 나는데 우리 박 팀장님 조금 후각이 둔감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자율주행이 한번 크게 냄새를 풍겼었죠. 그러니까 테마로 엄청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와 있었다가 이제 네. 캐즘이 한번 심하게 한번 왔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이제 정말 다시 2차적인 하나의 요리를 지금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냄새 전문 우리 후각 예민한 박종훈 팀장의 자율주행 관련한 스멜 토크였고요. 예, 스몰 토크 아니고 스멜 토크. 네. 자, 금리 효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에 일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4.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금리 방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금리가 일부 계속 4.2%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이 좀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뭐 시장에 약간의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기구에서 국제에너지기구죠. 예, 원유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전망을 하게 되면서 일부 WTI 기준으로 70.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내년에 뭐 여러 가지 유가에 대한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게 되면 어도비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4%대 하락을 했고요. 지금 종가 기준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장중에는 크게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기존 사업 부분 그리고 스트리밍 부분을 분할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15%대 급등했고요. 셀시우스 홀딩스 최근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장기간 동안에 좀 조정을 많이 줬었습니다. JP모건에서 근데 이번에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 6%대 상승을 했고,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성장이 재가속화되면 주가가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시우스 홀딩스 미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콘셀레이션 에너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3%대 상승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주가 상승의 촉매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코카콜라, 펩시코 뭐 이쪽 애들이 좀 튀어 올랐어요. 맞아요, 뭐 조금씩. 예, 그 섹터가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섹터가 이제 좀 튀어 올랐는데 도이치뱅크에서 음료 회사를 이제 또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또 1%씩 이제 상승했고요. 셀시우스 홀딩스도 뭐 이 중에 또 같은
그쵸. 계열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음료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내년에 뭐 레스토랑 트래픽 추세가 좀 가속화될 것으로 도이치뱅크에서는 보고 있나 봐요. 왜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내년에 뭐 있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견조한데 주식 상승이나 여러 비트코인 자산들이 상승하니까 돈을 쓸어 소비가 나온다. 소비가 조금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도 다시 좀 일어나려나요? 한창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명품 잘 됐던 것도 사실 네. 가상자산 쪽에 있는 자금들이 워낙에 올라갔었던 그 네. 주식 투자도 많이 맞아요. 좋아졌던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럴 수도 있을 것 받았잖아요. 같아요. 특히나 중국 친구들은 좋아하잖아요. 확 사잖아요. 가서 LVMH를 다시 사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버. 자, 그리고 우버입니다. 자, 우버가 이 뭐죠? 제가 오타가 좀 났는데, 자, CFO입니다. CFO인데 CFO가 바클레스 컨퍼런스에서 회사가 모빌리티 사업의 단기 성장 궤적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언급한 후에 주가 2%대 상승했는데, 사실 최근에 뭐 우버 리프트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앞으로 곧 나올 것처럼 로보택시가 앞으로 곧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우버와 리프트가 최근에 크게 이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버 CFO는 전혀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아직 사실 로보택시가 뭐 웨이모는 있지만 이게 위협을 줄 정도의 어떤 생태계를 구성된 건 아니고 지금 그냥 단순히 우려 때문에 주가를 조정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약간은 산타 할아버지가 좀 선물을 주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데이터 이제 실적 발표 넘어가도록 지금 하고. 브로드컴 실적 나왔다고 빨리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요 준비한 브로드컴이요? 내용 전달드리고 지금 나온 실적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도비가 내년도 전망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걸까요? 예, 일단 어도비 같은 경우에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올랐고요. 자, 여기 위에. 자, 그리고 이제 EPS, 이건 넌갭입니다. 이제 어저스티드 하면은 이제 넌갭, 이제 EPS인데,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또 상회했어요.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6% 상승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밑에 보시게 되면 가이던스, 내년 1분기 뭐 전부 다 빨간불 들어왔죠. 자, 이게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 상단 자체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도 못해요. 이 밴드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 빨간불. 네. 예, 적색. 예, 그래서 뭐 레드카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구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이제 좀 증가했지만 그 외에 여러 상품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서비스 부분은 또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다. 자, 전체적인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마이너스 14%대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 잠시만요. 트럼프. 그러면 네. 실적 내용 잠깐 얘기할게요. 브로드컴의 실적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일단 주가가 6%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지금 실적 내용을 보니까 일단 매출이 140억 5,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 이거 어저께 넌갭이랑 갭이랑 넌갑이랑 갑 맞아요? 갭. 넌갭이랑 갭이랑 뭐가 중요하죠? 갭이라는 거는 일단 표준 회계 네. 그 양식 법칙에 따라 네. 이게 회계에 따라서 나온 게 이제 그거고. 근데 이제 넌갭이라는 것은 비일반 회계 기준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뭐 스탁 옵션을 네. 뭐 행사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제하고 네, 그런 걸 넣으면은 일부 이제 훼손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제하고 회사의 실적만 보자. 요게 이제 넌갭. 일단 그러면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넌갭. 기준 순이익은 69억 6,500만 달러. 뭔가 이런 내용 EPS도 1.42달러 이렇게 기록했는데 보니까 지금 매출 가이던스가 146억 달러로 22% 증가. 그리고 예상 매출에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좀 좋게 나오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브로드컴 투자를 꽤 하시나 봐요. 채팅창에 브로드컴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글들이 없었는데 오늘 브로드컴 실적 나왔어요. 알려주세요 하는 글 보고 저도 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데이터. 네. 데이터 뭐 여러 개 빨리 볼게요. 네. 자, 과거 대선 이후에 어떤 1년간 증시 흐름, 우리가 이제 뭐 대선이 되고 나서 뭐 늘 똑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뭐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래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대선 이후로 1년 동안 그래도 괜찮았다. 물론 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일부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과거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당선됐을 때는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뭐 다양하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결은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래도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쏟아내니까 시장 자체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우상향을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까만색 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지난 1960년대 이후로 대선 이후의 어떤 증시 흐름, 평균적인 증시 흐름이고, 지금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면서 일단 11월, 12월 이 정도의 어떤 지난 한 달간 증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건데, 좀 급등한 게 있죠. 예, 여러 가지 뭐 테슬라도 급등했고 비트코인도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뭐 여러 가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계율이 있다. 요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요거 따라 같이 올라갈 거다, 이건 모르지만 예, 그래도 과거에 어떤 이 우상향을 했던 그런 이제 결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면서 내년 1년 동안 또 증시를 좀 보시는 것도 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뭐 자극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일부 조정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12월 뭐 이건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뭐 술자리에서 상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야, 너 산타 언제 오는지 아냐? 24일 날 오는 거 아니야? 산타랠리에 산타 도대체 언제부터 오냐? 24일 날 밤에 오는 거 아니에요, 산타? 아니야. 미리 워밍업을 좀 합니다. 아, 그래요? 에피타이저를 먼저 좀 줘요. 양말에다가 이제 선물 좀 넣어서 던져주고 나서 이제 큰 거 준다.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양말 준비는 우리가 한 15일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세요. 예, 이번 양말. 주말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한 15일, 16일부터 우리가 슬슬 이제 벽에다가 걸어놓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산타가 차곡차곡 쌓아주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한 74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산타랠리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느냐, 12월 하게 되면 12월 15일부터 이제 워밍업 이제 준비 운동을 좀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 사항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13일이니까 오늘 13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네. 다음 주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거고. 낙타 또 갖고 오셨어요? 예, 요거 왜 갖고 왔냐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네. 지금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부분, 뭐 시장에서는 25bp 인하를 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어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사실상 이런 낙타 등이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의 여러 자산 가격이 좀 상승됐고, 뭐 주택 가격 상승, 뭐 여러 가지 주식 시장 상승, 암호화폐 시장 상승, 이러한 부분은 소비로 연결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방향성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시기일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앞으로 다시 좀 이 물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어제 찍었죠? 어제 찍었는데 애플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애플의 PR을 보게 되면 지난 10년 평균이 22배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41배 정도, 물론 이게 쫙 소폭 이제 좀 수치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매출의 성장률이죠. 성장률. 그 성장률 자체가 최근에는 살짝 둔화가 됐어요. 특히나 2023년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률 자체가 일부 조금은 과하게 지금 이 PR 자체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예상에서는 뭐 아이폰 17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전혀 우리는 문제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좋아질 것 같다, 뭐 AI 뭐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업데이트 사이클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V/EBITDA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적으로 10년 평균이 16배인데 지금 28배 기록하고 있고, 네. PSR 같은 경우에도 과거 10년 평균이 5배인데 지금 현재 10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살짝 다소 좀 높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캐나다 실업률
얘기잖아요. 네. 예, 6.8% 급증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좀 찾았습니다. 왜 이게 급증했을까? 왜요? 그래서 써놨어요.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어디요? 여기 밑에 여기 11월 여기 어제는 제가 요 제목만 나왔고 오늘 요 이유 네 가지를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률이 증가했답니다. 청년 실업률? 네, 청년 실업률이 크게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왜죠? 10월 달에는 12% 수준이었는데 11월 때 13.9%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 조금 작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무슨 캐나다에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인접 국가다 보니까 같이 좀 네. 중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20대 일하는 사람보다 그 60대인가요? 노인층 일하는 그 비율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아이들을 오히려 부양하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문제. 예. 일하세요, 청년분들. 저출산.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네. 후회합니다. 예, 안 그러면 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구글 이어서 삼성과 XR 헤드셋. 근데 이거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무슨 그거 같잖아요. 여기 자국이 너무 날 것 해녀분들이 같고. 끼시는 근데 이게 물안경. 또 엄청 길어요, 이게. 네, 약간 그러니까 여기가. 정수리까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이거 좀 이상. 요거 실리콘. 오리 주둥이처럼 생겼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번에. 예, 그래서 구글과 삼성 XR 이렇게 나오는 헤드셋이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거 한번 쓰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전 프로가 네. 상당히 인기가 없는 이유가 무겁다, 답답하다. 스키장 고글같이 그리고 뭐 생겼어요. 여러 가지 목 디스크 올 것 같다,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뭐 가격이 비싸다, 아니면은 이게 뭐 바깥에서 이거를 하면 정말 IT 또라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스키장 가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휴대가 가능하냐, 뭐 정말 이유가 많습니다. 정말 이유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메타에서는 오라이언이라는 그 이제 레이벤과 같이 처음에 협업으로 네, 나왔었잖아요. 그 안경을 끼고 하는 네. 그게 오히려 좀 각광을 받았죠. 월가에서 야 이거가 넥스트 하드웨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구글 삼성은 오히려 좀 비전 프로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괜찮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네. 일단 뭐 제가 뭐 뉴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과거부터 나왔었는데 일단 구글과 삼성이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예, 근데 2025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만 나왔고, 자 그리고 뭐 프로젝트 한글로 무한이에요. 무한, MOOHAN. 한글로 무한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한은 또 한자 표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또 뭐 이렇게 근데 명칭을 무한으로 무한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외신을 로이터 통신을 보니까 네네네. 무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더 가벼운 디자인, 또 광범위한 기능이 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와 경쟁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가격 경쟁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주요 기능 보게 되면은 뭐 손과 눈으로 컨트롤하는 뭐 이건 아마 비전 프로랑 비슷할 것 같고요. 자, 유튜브, 지도, 뭐 크롬과 같은 핵심 구글 앱을 통합을 해서 같은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뭐 퀄컴 XR2 2세대 칩을 구동했다. 뭐 3D 동영상을 재생한다. 뭐 이건 아마 비슷한 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이걸 발열이나 아니면은 이 안에서 뭐 자연스러움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구상할지 이제 보여줄지는 우리가 한번 뭐 내년에 가서 한번 네.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래도 뭐 이러한 기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것은 이 산업 자체가 많은 기업에서 하나의 넥스트, 하나의 차세대 어떤 미래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이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 뭐 시간이 엔비디아 얘기 잠깐만 할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사랑이니까. 예. 자, 엔비디아가요. 뭐 냄새가 나죠. AI 기반 자율주행을 위해서 중국 내 채용을 확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보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 올해 중국에서 1000명 직원을 추가했는데 총 4000명을 늘렸고요. 또 가장 최근에 또 200명을 직원을 추가 채용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물론 뭐 지금 중국 내에서 바이두 아폴로가 뭐 중국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뭐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 중국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협업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칩
칩을 좀 중국 내에서 개발하기 위한 뭐 그러한 방향성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가 조금 속도감이 다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 분야에 계시는 뭐 전문 기자분들이나 같이 이제 현장을 취재하시는 분들께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오늘도 류 기자님을 소환해 보도록 류 하겠습니다. 기자님 한번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네. 이 자율주행이 어떤 속도를 지금 갖고 있는가를 그 현장 취재를 하시니까 네. 네, 같이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도 지금 보니까 히터도 안 나와. 그래서 저희가 패딩을 요새 또 삼프로 핫딜에서 저희가 저도 뒤에 걸려 있었어요. 정말 핫딜 가격 8만 원대에 만날 수 있는 패딩을 지금 준비했는데 핏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일단 스펙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165에 55 사이즈고요. 박종훈 팀장은 185. 185. 190. 이거 저 X라지. 저는 라지 사이즈 입으면은 좀 이렇게 펑신펑신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78kg거든요. 네. 저도 몸무게 말해야 돼요. 80kg. 네, 80kg 요런. 저는 45kg. 아, 예. 아. 자, 이렇게 아, 입습니다. 이거 따뜻하죠? 예. 괜찮네요. 가볍네요. 여러분. 자, 삼프로 핫딜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